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수요일 주중반을 지납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 없이 느닷없이 주가가 떨어질 때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는 의문의 1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갖고요. 초반에 좀 페이스북 악재라든지 이런 영향을 일정 부분은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강세를 나타냈고요. 기관들이 어제는 매수에 나서주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기관들은 이제 좀 FOMC 시작하고 그랬는데도 뭔가 좀 꼬였던 변수들이 어쨌든 이제 재료가 좀 손을 낸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물론 연속성을 띠기 좀 어려운 기관들의 속성상 좀 더 봐야겠지만 어제 시장 괜찮았고요. 미증시도 올랐습니다. 근데 야간 선물은 0.06% 밀려서 조금 밀렸습니다. 미증시 상승했지만 어제 우리가 좀 미리 돌려놓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우지수는 0.47%, 나스닥은 0.3%가량 미국은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하는 것처럼 미국의 FOMC는 시작이 됐고 또 미국의 채권금리도 어제 올랐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성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더 이상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데 막판점 뚜껑을 보고 반응들을 살펴봐야겠죠. 우리로서는 이제 내일 새벽의 결과를 알게 될 텐데 오늘 또 전략들 자세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들을 잡고요. 또 전략까지 세우는 시간입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인데요.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FOMC가 시작됐는데요. 미국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긴장은 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모양새인데 우리는 조금 한 발 앞서 그럼 나가도 될까요?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빠졌으니까 얼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너무 걱정할 부분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미 대선 정치적으로 엮였다는 뉴스가 반가운 뉴스는 아니지만 개별 기업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똑같이 미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전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고요. 전일 미증시 상승분에 대해서 야간 증시가 녹이지 못했던 거는 어제 미 달러가 이제 90.5 정도 나왔고요. 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2.9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NDF가 3원 정도 올라서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는 합니다만 3월 FOMC 경계감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녹이고 있다. 지금 날씨에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날씨가 지금 한동안 좀 굉장히 포근했다가 지금 바람 꽤 불면서 꽤 차갑잖아요. 우리가 이런 꽃샘추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 지나고 나면은 사실 완연한 봄 날씨 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증시도. 그래서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마지막 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뉴스들이고 그거 지나고 나면은 안도랠리 나오는 기대치들 유효할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펀더멘탈로 다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이 시장 분위기를 꺾어낼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의 비율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퍼폼을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미증시 차트하고 S&P 차트하고 대한민국 코스피 차트하고 한번 최근 추이만 좀 비교해서 보셔도 한눈에 드러나는 게 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울기가 좀 하향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기울기는 평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미증시보다 탄성이 괜찮았어요. 밑면에는 오를 때 덜 올랐기 때문에 눌려 있었던 언더퍼폼을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나오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좀 꺾였다라는 얘기를 하기 어려운 기울기고 S&P 차트는 최근에 좀 밑으로 방향을 좀 일부 잡고 있었죠. 그래서 좀 부족했었던 탄성, 언더퍼폼 구간이었는데 이걸 해소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져요. 네, 시장 방향성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밑으로 가면은 이 선 밑으로 가면 이제 매도고 이 선 위에 있으면 매수죠. 이렇게 사고 있는 구간에 시장 올라가는 거야 뭐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죠. 이렇게 팔고 있는 구간에 시장 빠지는 거야 뭐 여러 번 봤던 그림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게 되면 네. 16년도 이후 그림인데 외국인의 매도가 찍히는 구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비해 한번 팔 때는 쭉 파는 경향이 강하고 한번 살 때는 쭉 사는 경향이 강한데 굉장히 긴 시간을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매도보다는 완벽한 매수 우위에서 놉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지수가 올라간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작년 7월경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주들 쪽으로 큰 폭의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 한번 시장이 한번 쉬었다가 이 매도로 들어갔었던 이 구간이죠. 그 이후에 바로 매수로 다시 돌렸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비해서 그 이전 이 해당되는 구간이 매도 찍히는 게 정말 미미했었거든요. 그 이후의 매도폭들은 그 이전에 비해서 좀 크게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조하게 오르던 증시가 한 번 밀리고 한 번 밀리고 한 번 밀리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매도 그림 이후에 매도를 강화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매도를 찍고 나서 한번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움직임,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현상은 한번 크게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잦아들고 한번 하고 잦아들고 이런 그림들 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수급 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내일 아침 제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앉아서 FOMC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이후에는 사실 한동안 조용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점도표에서 향후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시켰을 경우 이때는 뭐 말 그대로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제 상당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3월 FOMC에서 큰 폭의 점도표 변화 가능성보다는 6월의 변화 가능성을 좀 남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6월 FOMC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소간의 안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로 점도표가 좀 크게 위로 찍힌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4회 금리 인상 확률을 상당 부분 반영해 놓은 상태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이 가능성 지수를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 안도를 찾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 쪽에서 크게 달라질 그림도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뉴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뉴스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 값하고 S&P 지수하고 상관계수 0.1이면요. 무슨 뜻일까요? 상관계수 0.1.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계수 네. 플러스 1이면 완전 전상관이죠.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은 완전 역상관이고요. 상관계수 제로면 랜덤워크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이 사이에서는 상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16년도 이후의 시장까지는 여기서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상관계수 0.8이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시장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16년도 이후 시장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 시장에는 소위 말해서 싸지는 돈값, 이제 QE를 이용해서 돈을 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돈의 가치가 자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에 주목하는 유동성 중심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시장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금리와 경기 이런 경기를 보고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기 좋으니까 물가 오르고 금리 올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에 기대 있는 증시면은 이게 큰 뉴스가 될 수 있지만 유동성에 기대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로존의 테이퍼링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지금 미증시에서의 타이트닝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 달러 오르고 미채권 수익률 오르는데도 미증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기정사실로 받고 있는 움직임에 더해서 좋아지는 경기 현상, 우리가 뉴 노멀 이후에 올드 노멀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반적인 현상들, 경기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페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이고 있는 시장인데 이 그림을 보고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뒤이어서 말씀드릴 부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10년물 빠지면 이 성장주의 상대 강도 이런 부분 역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금리가 오르면 네.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위에는 성장주 네, 상대 강도죠. 미국 시장에서. 네. 네. 그리고 금리가 빠지면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뛰는 거고 금리 오르면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가치주 대비 네. 성장주의 강도로.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올라도 여전히 좋아요 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부 우리가 소위 땡 주식이라고 부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소위 주목하는 몇몇 기업들의 리드가 굉장히 강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무리였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는 조정이 어차피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의 조정이었을 뿐이지 금리가 올라서요 라는 부분으로 이번 올해 들어서의 조정폭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무리하게 올랐던 부분 덜어내는 거는 증시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미국에서도 월가에서도 일부에서는 약간 버블로 가고 있다, 과열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버블은 지나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겪을 때는 몰라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어쨌든 이제 지금의 어쨌든 경기 판단을 하게 되면 경기 회복 신호가 유효하다, 여전하다 그런 시그널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는 이제 ADR 값인데 ADR이 이제 지표 가운데 ADR은 이제 하락세 얘기를 준비해 오신데 그만큼 이제 상승 종목이 적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하락 종목이 많고 상승 종목이 적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물컵으로 예를 들면 컵을 올려놓으면은 물이 떨어지는 요즘 그런 정수기들 많잖아요. 네. 그냥 이 컵에 물이 비어 있으면 채워주는 일정량을 채워주는 그 논리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워져 있는 물컵은 올려놔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비워져 있는 물컵은 올려놓으면 물이 나오죠.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ADR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ADR 값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쭉 이어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장은 ADR 값이 떨어져 있는 시장을 한동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크게 늘지 않는 좀 어려운 시장을 봤었던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랬으니까 시장이 어려웠던 거고 그랬으니까 시장이 부진했던 거고 근데 부진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지수 얼마 빠진지 한번 차트 전고점 대비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4% 5% 조정폭입니다. 이 4% 5% 조정폭 가지고 시장이 어려워졌어요. 시장을 떠날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글쎄요. 너무 본인이 시장을 완벽히 맞출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조정폭이라는 거죠. 큰 폭으로 흔들림도 그다지 크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미증시에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이 변동성 파생 상품들, 변동성 ETF들 이런 쪽들에서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한번 6월 초에 주르륵 한번 밀린 적이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 우리 시장에서 기억날 만한 조정이 잘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견조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증시들을 소화하면서 소위 이 종목들이 탄성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떨어져 있는 탄성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도 제가 소재와 산업재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죠. 10년물 금리가 빠지면요. 기대 인플레이션 구간이 없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우리 바쁘게 금리를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시장에 먹히니까 금리가 빠지겠죠. 그럼 이 구간은 소위 수요가 살아있어서 수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재주, 산업재, 이 시클리컬 이 주식들의 강도도 마찬가지고 증시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재미없죠. 근데 이 다음 구간을 보시면 금리도 오르고 물가 기대치도 생기고 이런 구간들은 시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번 확 낮아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소위 회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돈을 풀어서 유동성에 기대서 올라가는 시장까지 이 구간까지는 다소 좀 벌어지죠. 시장은 쭉쭉 치고 올라가지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율은 고민이 많았고 기대 인플레이션 고민이 많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되돌림 이후 하락세를 보여줬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경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이후의 그림인데요. 금리 오르고 인플레이션 오르고 시장값 올라가는 일반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정상 과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CPI 값과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금리 떨어질 걸로 보시는 분 있나요? 금리 다 올라갈 걸로 보죠. 그렇죠. 그럼 관심이 모아지는 구간은 소재, 산업재 이쪽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ADR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오를 게 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찾았을 때 지금이야 트럼프 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이즈들이 많이 낍니다만 트럼프 입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나쁠 이유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런 쪽들, 철, 비철, 정유 이런 쪽들 저는 기대치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건 트럼프의 입이지 경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요즘 저한테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삼성전자를 좀 살까 봐요. 5만 원으로 떨어지기 전에 삼성전자를 좀 사서 7만 원 정도 가면 팔려고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뜬금없는 소리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삼성전자가 비싸질 기회를 잡은 겁니다. 물론 이 구간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개인들이 이제까지 범접할 수 없었던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월 30일서부터 5월 3일까지 거래 정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3거래일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까지 액분 사례를 봤을 때 길게는 열흘 넘게 거래가 정지됩니다. 근데 지금 3거래일밖에 정지를 안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가총액 넘버원이 비어있는 시장을 오래 놔두면 시장이 좀 여러 에러가 생기죠.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수급적인 이슈들 사실 분할 이전까지 사야 됩니다. 분할 이후에 사셔도 됩니다. 말은 많습니다만 사지 말란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넘버원 값에 대한 수급 이슈가 저는 작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도 상대 강도를 좀 따져보면 코스피의 지수와 삼성전자의 이 움직임을 한 페이지에 놔두고 코스피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한 페이지로 놔뒀을 때 재밌네요. 어디가 더 확연하게 퍼포먼스가 좋나요? 그러게, 오른쪽 하이닉스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죠. 이유는 뭘까요? 시가총액 넘버원이고 시가총액 넘버2 기업입니다만 기업가치 차이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나죠.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는 넘버3 종목이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이 바스켓에서 덜어낸 종목이 삼성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수급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하이닉스보다 컸었을 거고 최근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강도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고 하이닉스 시세로 봤을 때
반도체 시세가 나쁘다라고 보기 어렵고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올랐던 부분은 SKT 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지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SKT 주총인데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뭐 쳐다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시세 쪽으로 문제도 없었고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부활하는 요인이 있고 시장에 떨어져 있는 ADR 값이 올라갈 여지도 남아 있고 오늘 뭐 미증시에서 FOMC 결과 발표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남아 있고 네. 어제 보잉 주가가 또 반등을 꽤 보여줬더라고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철강 강세 예외 국가들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불리할 이유는 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전 불리한 요인보다는 추가적으로 언더퍼폼을 해소할 만한 강세 요인들이 많다라는 쪽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한쪽으로 줄을 서고 싶다라고 하면 팀장님은 삼성전자 쪽. 하이닉스는 예. 온리 메모리만 합니다. 그렇죠. 지금 메모리 가격이나 지금 이제 출하량가까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완벽히 살아있을 때는 하이닉스 퍼포먼스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메모리 쪽에서의 강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더 많이 쉴드를 쳐줄 수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쪽으로 올인돼 있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네. 분할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전 수급 이슈를 좀 작지 않게 보기 때문에 다가오는 삼성전자 액분 이슈를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옳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오늘 전략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도렐리라는 표현을 사실 증시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턴어라운드 이상의 호재는 없다라고 보셔도 좋죠. 적자 내는 애들이 흑자로 찍는 그 과정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사실 그 다음으로 좋은 단어가 제가 보기엔 안도렐리입니다. 크게 고민할 이유 없이 바이앤홀드를 끌고 가면 이익이 나는 시장. 저는 그런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우리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보여줄 여지가 남아있다. 긍정적으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중심 잡았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